가끔 쭉 뻗은 고속도로보다 굽이굽이 좁고 험한 국도를 천천히 달리고 싶을 때가 있지요. 멀미가 정도로 이렇게 꾸불꾸불. 가파른 산허리를 휘감아 돌며 설악의 봉우리들을 품은 산중 고갯길. 그곳에서라면 누구라도 발길을 멈춥니다. 할아버지 인사. 할아버지 인사. 안녕하세요. 여기 올라오시면 뭐가 좋아요? 넓게 볼 수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막 이런 그 길이 꼬부랑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정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보지 않으셨더라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한계령. 이름만 들어도 왠지 애틋함이 느껴지는 건 글쎄요. 노래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이 풍경 때문일까요?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바람에 젖은 계곡 첩첩산 내려가라 잊으라 해도 다시 또 오르게 되는 그곳. 버티면서 살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열심히 살은 거지. 시린 겨울을 뜨겁게 품고 살아온 맛의 사연을 따라 오늘은 한계령을 넘어보겠습니다. 바람처럼 살다가고파 설악으로 가는 길 44번 국도를 따라 강원도 인제와 양양 사이를 잇는 고개가 한계령입니다. 고개 넘어 양양 쪽으로 내려가면 설악산 대청봉 아래 주전골 계곡을 품은 오색리. 한계령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살았다는 마을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하고야 뭐 옛날에 나무도 같이 하러 다니고 진짜 심심하면 둘이 만나가지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소매기로도 가고 속치우로도 다니고 그랬죠. 등산객들에게 비경으로 사랑받는 이 산길이 삶의 터전이었던 셈인데요. 이름난 골짜기며 봉우리들이 구석구석 내 집 마당처럼 훤합니다. 독주암이란 바위인데 혼자 머물러 있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독주암이란 게. 왜 따로 딱 솟은 것처럼 촛대처럼 주전골에 아마 대표적으로 사진 작가들이 촬영하는 바위예요. 저게. 차가운 시내라는 뜻을 가진 한계령은 골짜기마다 차고 맑은 물이 흐릅니다. 주전골 계곡 아래 전국의 이름을 알린 특별한 물이 하나 있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면 바위 아래 오목하게 패인 곳에서 솟아나는 이 물이 주인공입니다. 우생약수터 예전에도 겉으로 다 얼었었죠. 이 속에까지 이렇게 안 얼고. 근데 요즘 물량이 적게 나오니까 요즘 이렇게 속에까지 연해. 바로 오색 약수입니다. 약간 비릿하면서 톡 쏘는 맛이 난다는군요. 탄산 냄새도 나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있는데 맛을 들이면 이게 맛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바위 곳곳에 겨울에 오면 이 얼음이 전체가 파랬어요. 옥빛으로. 이 약수들이 스며나온 게 전부 어니까. 한겨울에 예전에 여기 옥빛으로 얼 때 그때만 해도 아주 쨍했지. 저 냉장고에서 요즘 말로 냉장고에서 사이다 딱 꺼내서 마실 때 그 맛이었지 예전에. 마을에 5가지 빛깔의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 오색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바위 위에서 솟아나는 약수라니 보기만 해도 신비롭죠. 그 약수예요? 개울가에 약수터가 있구만요. 다 얼은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약수가 나오니 그 귀한 물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휴. 금방 얼었습니다. 이 주변이. 기운이 예. 차니까 겁이 없니다. 예, 이게 추운 데서 찬물을 마신다는 거는 참 이색적이네요. 약간 그 다른 기운의 냄새가 있네요. 산하고 네. 아, 근데 그 콕 찌르는 맛이 네. 좀 다르네요. 약수객이라 그래서 오. 보름 한 달씩 3개월씩 장기적으로 이 약수물을 떠다 드시고 이러면서 병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물 마시고 사셨으면은 상당히 건강하실 텐데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약이 되는 물로 유명세를 타면서 오색마을 사람들에겐 든든한 살림 미천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주 한적하고 아름답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악산 가려면은 오색약수터를 지나서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모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약수도 먹고 설악산 가서 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네, 네. 아주 좋은 길목에 계십니다. 네, 네. 설악산 가는 길목에 약수터까지 있으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오려면 한계령을 넘어야 했는데요. 길이 험하기로 유명하죠. 한계령이 지금은 뭐 아스팔트로 돼 있지만 그때는 흙길인 것 같아. 김포장이에요. 아, 얘가 동봉산인데 네. 저 눈 많은 데가. 젊으셔서 들어오셨을 땐 저기 가서 나물도 뜯고 하시던 분들이 거기 가서 아이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뜯어요? 거기서 네, 그럼요. 움막 지어놓고 20일치가 20여일씩 그냥 거기서 먹고 자면서 나물 자면서. 전에 그놈애가 다 삶았지요. 삶아갖고 지고 왔지 말렸어. 아, 그 꼭대기에서 삶아서 네. 삶아서 말려서 며칠씩 자고 이러고 나오죠.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지고 올수 뜯어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고 나오지. 그러니 그 고생이 이루마라. 옛날엔 그랬어요. 다. 산이 텃밭이었습니다. 봄이면 나물 뜯고 가을엔 버섯을 따며 산이 내어주는 것들로 먹고 살았죠. 겨울엔 나무의 가지나 뿌리가 주연인데요. 엄나무까지는 음식할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아이고 그거 하나만 해도 백숙하는 건 충분하다. 이 엄나무입니다. 봄 되면은 이 순이 나오는데 그 순을 먹기 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지대다 보니까 이 순이 그 얕은 지대에서 키운 것보다 향이 더 깊어요. 쓴맛은 오히려 더 적고 그러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그 깊은 맛이 있죠 이게. 독특한 향을 가진 오가피나무도 가지가 한몫합니다. 오가피나무입니다. 열매 그 씨가 다 떨어지고 이제 꽃대만 남았습니다. 약초나무에 능이버섯까지 만능 백숙 재료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예전엔 집집마다 닭과 오리를 직접 기르기도 했다지요. 오시에서 그때 민박이 그때는 엄청 잘 됐어. 괜찮았지. 응. 아주 잘 됐어요 여기는. 그때는 뭐 이거 빼기 더 있나 저 올해는 닭 백숙 다 그런 것들 많이 해서 뭐 도리탕하고 하루 뭐 몇 마리씩 잡았으니까는 그때는. 오색마을 전체가 민박집이었던 시절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음식이 백숙이었답니다. 뱃속에 귀한 능이까지 야무지게 채워놓고 약초와 함께 끓이면 되는데요. 맛을 내는 비법이 이 약수입니다.
약수 먹는 약수 먹는 것도 삶아요. 그때는 약수도 진해가지고 그때 약수는 말도 못해. 사이다가 그때 약수는 거기다가 설탕만 넣으면은 보글보글 막 끓였어. 심정에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눈이 오니까 산에 못 올라가니까 눈밭에 밖에다가 잘 수도 없잖아요. 등산하러 왔던 사람들이 방송을 해요. 이제 마을에서 어디 집에 뭐 안방에서 같이 자도 되니까 여자분들 뭐 2사람 있는데 누가 데리고 갈 수 없냐. 복도 내놓으라고 주방에도 해가지고 자고, 우린 복도 그다음에 따주고 그래서 전에 살 때. 보일러실에서도 자고. 아유 그때가 제일 내가 좋았어요 민영 받아가지고 진짜. 손 들고 오니까 할아버지가 보일러실에다도 손이 받아놨더라고. 그때는 사람들을 부르는 1등 공신이 약수였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죠. 민박집마다 내줄 방이 없어 동동거리던 시절, 한계령도 들고 나는 차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관광버스로 밀려들었어요. 나중에 버스가 들어가니까 75년도서부터 관광버스로 들어오는 사람만 해도 여기 미어 터져요. 오색리 사람들에게 약수는 음식의 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이기도 했습니다. 약수로 끓이면 백숙도 더 맛있어졌죠. 약초향 가득 품고 백숙이 맛있게 익으면 마당 한쪽에서 쪽잠을 자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전쟁 전 북한 땅이었던 오색리는 실향민들의 고향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북이에요. 여기 38 이북이죠. 그래서 이북 분들이 많았죠. 고향 그럼. 가까운데 사신다고 여기서 많이 사죠. 야, 칼질 잘한다. 오징어 다리를 잘게 다집니다. 실향민들이 즐겨 먹던 오징어 순대를 만들 거라는데요. 고향 가까이 살고 싶어 찾아왔지만 산중 생활이 마냥 쉬울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먼저 볶아내고. 내가 뭐 대천봉으로 뭐 대승령으로 한 해 몇십 번씩 댕긴 사람이요. 그 한계랑도 걸어댕겼어. 그 전에 나물 뜯으러 저 넘어가면. 산에 가서 이제 나물 뜯을 적에는 올 때가 힘들었지. 그 모든 집을 다 지고 내려와야 되니까. 아우 힘들지. 힘들지. 그래도 산에서 나물이 끝나고 내려오려고 하면은 자, 이 정도 발걸음이 안 고기는 떨어졌대요. 됐고. 산이 좋아. 내려오기 싫어서. 맛있게 주시라. 그래도 산이 좋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음식도 힘이 되어주곤 했는데요. 소고기와 채소도 다져서 볶고 찰밥을 넣어 고추장 양념에 버무립니다. 고추장이 들어가서 맛이 개운하겠다. 네. 그래서 꼭 깔끔하겠네. 매콤하게 양념한 속을 오징어 몸통 안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 전에는 바늘에다 실을 끼워가지고 이걸 꾸몄어.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그게 진짜인데. 속을 채워 묶은 다음 구우면 되는데요. 오징어 순대 굽는 냄새가 진동하면 그날이 동네 잔칫날이었답니다. 귀한 음식 하면 아무래도 옆집 누구 같이 불러와라 나눠 먹고 그랬죠. 그랬지. 옛날에는. 그게 정이었지. 아유 그때가 좋았어. 사람 사는 것 같았어 그때는. 누구라도 불러 나누어 먹던 귀한 별미. 이 맛에 산중 생활의 고단함도 고향 그리며 사는 애달픈 마음도 달래곤 했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죠. 정덕수 씨에겐 어머니의 빈자리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6살 때 이제 아버님 성격이 급하니까 그걸 못 견디고 나가셨어. 14살 때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아들이 갔는데 고깃국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기국에 김치,
먼 길을 물어 찾아온 어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말없이 말려놓은 시래기를 삶았답니다. 그 시래기가 어머니의 마른 눈물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죠. 시래기국 한 술 딱 떠먹는데 어려서 어머니가 끓여줬던 그 아기 때 먹었던 맛이 탁 느껴지는 거야. 그 한 술 떠먹고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원망이 뒤섞여 부글대던 마음이 눈물처럼 뜨거운 시래기국 한 입에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원망보다 그리웠죠. 문득 이제 어머니 생각나고 그럼 혼자서 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도 했고. 외로움을 견디며 가난과 싸워야 했던 소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일을 하러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삶을 시에 담아냈죠. 돈이 안 드는 게 연필하고 노트만 있으면 되는 글짓기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나도 이런 작가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바람처럼 객지를 떠돌며 살던 시인에게 한계령은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사는 고향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늘 한계령을 넘나들었죠. 이제 바위산들이 탁 앞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한계산성 있는 그 바위산이 딱 보이면은 아 이제 조금만 가면 집이 있다 그 생각이 들고 돌아갈 때 되면 아이고 이제 내가 또 다시 떠나는구나.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 중 저 산은 내게 그렇게 쓴 그의 시가 노래가 됐습니다. 이게 구름이 꽉 차서 한 치 앞을 못 보는 날 한계령까지 걸어 나왔을 때 그날 종일 제가 경험했던 것이 제 살아가는 인생길하고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편지지하고 볼펜 꺼내가지고 적었던 것이 한계령이란 시가 된 그게 제 18살 때의 추억입니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이것도 물 넣을 거 아니라 짭짤하게 이대로 떠먹어. 그렇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준 한계령은 이 음식들처럼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그리움입니다. 야, 어려서도 진짜 이 시래기 그렇게 먹었는데도 여전히 좋아요. 먹어도 맛있는 거지. 한마는 한계령이지. 엄마는 한계령이 한도 있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리움의 대상. 가까이 있으면서 늘 그리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람도 구름도 숨을 고르며 쉬어넘는 고개. 해발 1000m 가까이 높이 자리 잡은 한계령은 겨울이면 수시로 쏟아지는 눈에 길이 지워지곤 했습니다. 폭설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겨울 한계령은 때로 사람들에게 넘기 힘든 한계였습니다. 그 고개를 넘나들며 사는 일이 쉬울 리가 없지요.
한계령에서 인제로 내려오다가 처음 만나는 한계 삼리도 고립되기 일수인 오지마을입니다. 이 집은 돌집이네, 돌집. 주변은 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교까지 오시냐. 춥긴 춥지만 네. 들어가시죠. 네. 마을에서 외부와 통하는 유일한 길이 한계령이랍니다. 길에 얽힌 사연도 추억도 많은데요. 이 양미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천대죠. 여기서 이런 생선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속초로 내려가야 되나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콩 같은 걸 짊어지고 네. 이 한계령을 넘어가요. 아. 그래가지고 이런 뭐 소금, 이런 해물 이런 걸 이제 그걸 바꾸는군요. 바꿔가지고 또 지고 오고 가다가 자고 오다 자고 이래가지고 옛날 그러니까 그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고 자고 또 하루 종일 넘어오고 이런 거죠. 한계령은 산천 내륙의 산물과 바다 생선이 오가던 소통의 길이었습니다. 여기 한계령 길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잖아요. 네네. 그럼 옛날에 그 트럭에 그거 이것도 없이 그냥 거기다 막 도루묵, 양미리 이렇게 막 실으면 이렇게 가면 쭉 쏟아지고 이렇게 가면 쭉 쏟아지고 이래갖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바켓스 갖고 가서 그거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구워 먹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웠어. 그 아주 재밌는 추억이네요.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그 추억들 덕분에 양미리 구이 하나도 이렇게 맛있는 거겠죠. 여기가 인제 해상류라서 깨끗하고 공기가 달아요. 이게 먹는 게 이 맛만이 아니라 공기의 맛도 포함되고 불맛도 포함되고 또 사람 맛도 포함되고 딱 그런 거죠. 그중 제일은 뭐니 해도 사람의 맛. 마을에 일이 있을 때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이 네 분은 마음이 잘 맞는 단짝들입니다. 밭이 맨 돌멍들이잖아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구팅이 남는 데다가 이렇게 메밀을 뿌리더라고요. 메밀가루도 만들려면 발방하다 찧었다고 이거를. 발방하다 찧어서 채로 쳐서 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서 이거 해서 먹었지. 산비탈 돌밭을 일구며 살던 시절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이 가장 흔한 곡식이었습니다. 메밀로 전병을 만드는데요. 다진 김치에 당면과 두부를 섞어 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도 화전밭 붙이고 살았는데 뭔 말이지. 옥녀탕 밑에 거기 살 때도 맨 화전밭 해고 거기서 화전밭 붙이고선 다 철거됐잖아. 그때 그냥 이 밑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전병은 반죽을 좀 묽게 만들어 얇게 전을 붙여야 제맛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넣어. 아까보다 조금 작잖아. 메밀전 위에 김치소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요. 네, 이걸 총떡이라고 부른다는군요. 아유 이래서 촌떡이에요. 총 같으잖아요. 명절 때, 제사 때 그럴 때는 이제 이거 메밀 부친 게는 꼭 하지. 꼭 해요 이거를. 먹기 좋게 썰어 놓으면 보기도 좋아 웬만한 잔치 음식이 부럽지 않습니다. 구수한 메밀전과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산천의 겨울 별미입니다. 네, 1년의 절반이 겨울이다 보니 긴 겨울 동안 끼니 챙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옥수수가 쌀이나 다름없었다죠. 그런데 가마솥에 옥수수와 팥이 함께 들어가는 날은
아이들 표정부터 달랐답니다. 옛날에 이런 압력밥솥이 없었잖아요. 그냥 압력솥에다 딱딱한 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아이고, 저거 제대로 살아있네, 팥이. 아유 잘 됐네. 옥수수와 팥이 무르도록 뭉근하게 삶습니다. 여기에 단맛을 추가하면 달콤한 한 끼가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주식이었어요. 그때는 찰옥수수나 있었어? 매옥수수 삶아갖고 막 넌 몇 개 먹었니? 나는 몇 개 먹었더니 형제들끼리 그래가며 먹었는데. 그러니까 옥수수 감자만 먹어가지고 못 컸다니까. 이렇게 물동이 많이 이고. 옥수수라면 고개를 저었던 아이들도 이 범벅만큼은 서로 먹겠다고 숟가락 전쟁을 벌였습니다. 쫀득한 식감에 달큰한 맛, 이 맛에 겨울을 기다리곤 했다지요. 겨울은 강에서 잡은 물고기 맛이 제일 좋을 때랍니다. 하지만 잡기가 좀 어렵죠. 탱갈이네? 탱갈이야, 탱갈이? 얘도 추우니까는 못 움직이네, 얼어서. 그냥 해봐요! 많아! 이거 봐! 미기다, 하나! 미기! 나갔다! 네, 슬슬 고기 잡는 재미가 붙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달라진 풍경들이 눈에 밟혀 마냥 웃을 수가 없답니다. 이쪽으로 다 논밭이고. 계곡이라 개울이라래야 이렇게 좁게 이렇게 있었지. 그죠? 놀러 이렇게 집. 또 저기 저 큰 도로 밑에도 집. 다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떠내려 같이 다. 수했대. 2006년 7월 사흘 동안 쏟아진 폭우가 집과 도로 그리고 사람마저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한계천 위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이 피해가 제일 컸답니다. 마을 싹 쓸었어 여기. 아주 싹 쓸었어. 진짜 지도가 우리 동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지. 마을이 다 없어졌으니까. 60여 가구 중 온전히 남은 집이 8채 정도. 17년이 흘렀지만 기억은 아직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할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지. 1년 넘게 한 것 같아. 컨테이너에서. 집 다 지을 때까지. 작업복 입고 그냥 신발도 다 떠내려가고 맨발로. 얻어 신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시간도 약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매운탕 끓이는 날이 올 줄 몰랐죠. 고기 잡은 지 한 10년 넘어서 잡은 것 같아요. 오래 걸렸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늘으면 무서워요.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시아버지는 살아셨고 우리 시어머니만 놓쳤어. 자꾸 나오다가 물이 꽉 덮치니까 그냥 손목을 놓은 거지. 떠내려갔어. 그래서 1년 만에 찾았어. 제정신으로 살았겠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키워서. 그래도 열심히 살은 것 같아.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일하면서 버티면서 살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열심히 살은 거지.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부지런히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수제비 뚝뚝 떼어놓고 매운탕 한솥 끓이는 날이면 즐거웠던 추억도 아픈 기억도 한데
어우러져 끓습니다. 이만하면 잘 견뎌왔다 싶어지지요. 여기를 떠났다고 해서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 잊혀지진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야 애들이 고향이라고 여기 밟을 수가 있어. 찾아오잖아. 또. 그러니까 난 여기 그래서 지킨 거야. 매운 눈물 삼키며 아프고 시린 고개를 꿋꿋하게 넘어왔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들이 매운탕 한 그릇 안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죠. 그 생활의 일부분이지. 한계령. 한계령 없으면 우리 못 살지. 이렇게 좋은 공기, 이렇게 좋은 물을 누가 주셔? 한계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까지 오지. 우리한테도. 겨울을 견뎌야 봄이 옵니다. 혹독한 추위에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지만 누군가 봄을 향해 움직이는 이들도 있죠. 한계 1위 제네마을. 썰매 산매경에 빠진 이분들의 겨울도 뜨겁습니다. 한계령의 겨울을 마음껏 누리는 중이라는군요. 저기까지 우익단에서 구강 하나 하고 시합하는 거야 저까지? 저기까지 한번 시합해? 하나 둘 셋! 의자! 돌체내기. 너무 재밌어요. 40년 만에 타보는 것 같아. 옛날에는 스케이트가 이런 거 아니고 되게 진짜 허접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 이건 너무 A급이야. 신나게 썰매 타기가 오늘 할 일 중 하나입니다. 네, 이곳 마을 숙소에서 3개월째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생전 처음 감자도 깎아보며 하나하나 배우고 경험하는 중입니다.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는 게 기본이지요. 도시에서는 외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걸 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야채, 나물 뭐 이런 거 많이 먹고 되더라고요. 감자밥 좀 하려고. 밥에 감자를 넣는 것도 이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는 게 박준식 씨에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물어가지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서울 가끔가다 올라가면 거기 어떻게 사느냐, 뭐 먹고 사느냐, 어떤 재미가 있냐 항상 물어봐요. 지금 이분들은 인제군에서 마련한 귀촌 체험 프로그램 반년 살아보기를 하는 중입니다. 농사도 짓고 음식도 만들면서 마을살이를 미리 경험하고 있답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이래서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한 10년 정도. 그러면서 이런 데 익숙하게 됐잖아. 아, 나중엔 여기 이런 데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기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고. 그때 이제 여기가 운 좋게 태산 날 작년에 8월에 태산했는데 그때 막 딱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딱 맞게 왔어요.
기타를 연주하고 수 놓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부부. 막연하게 꿈꾸던 귀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다 싶어 길을 나섰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뭐 이제 서울 걸 정리하고 이런 향후 계획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 마을 사람들이랑 또 어떻게 또 어울려서 살 것인가, 이런 등등. 마음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 못 떨구면 도시에서 계속 다람쥐처럼 살아야죠. 근데 맞게 살면 되거든요. 그냥 적게 쓰고 그 대신 이런 자연을 더 누리며 사는 거죠. 직장 생활하고 자식 키우며 쉼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보는 이 풍경은 열심히 살아온 날들의 선물이죠. 아침마다 보는 이 풍경이 실화냐, 이게 정말 꿈이냐 이러면서. 저는 이런 거 이렇게 주위에 산 있고 이런 경치를 보는 거를 저는 엄청 좋아해요. 유달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겨울이 추운 지역이라 귀촌하려면 겨울을 살아보는 게 중요하답니다.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하루도 심심할 틈이 없다는군요. 너구리요? 근데 너구리 치고 너무 커 발이. 그러니까 개일 것 같아. 곰발바닥 같아. 곰? 곰 엄청 아닌데요. 태어난 데가 한계 3리. 한계령 넘어가기 전에 맨 마지막이거든요. 전혀 안 바뀌죠. 그게 또 좋은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많이 바뀌는데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변화가 크게 없으면서 자근자근하고 사람들 정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칡 가지라서 괜찮아요, 저도. 가지로 저어 먹는 봉지 커피 한 잔도 자연을 누리며 사는 재미입니다. 여기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이분들처럼 귀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왔어요. 1년을 보내보니까 이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 자연을 바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반년살이 체험을 돕고 있는 박경희 씨는 2년 전 마을의 터를 잡은 귀촌 선배입니다. 요즘 공심 씨에게 빵 만드는 걸 배우고 있답니다. 저는 배웠어요, 제빵을. 빵도 배우고 커피도 배우고. 생활하면서 저희가 지금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이렇게 제과나 이런 것들도 좀 배워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강원도니까 이제 감자랑 옥수수를 한번 넣어서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감자도 전분이 있어서 더 찰지고 쫄깃할 것 같아요. 겨울에 그래서 그거를 심었더니 옥수수와 감자로 맛을 내고 저온에 숙성시켜 만드는 발효빵인데요. 빵 만드는 것만큼 귀촌 준비도 마냥 설렌답니다. 너무 부럽죠. 네, 지금 저희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먼저 하신 분도 정말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풍경 보이는데 이렇게 자리 잡으신 것도 부럽고, 네, 어쨌든 선배로서 좀 많이 배우고 조언도 많이 듣고 있어요. 숙성시켜 굽기까지 빵은 시간이 요리사입니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게 최고의 기술이죠. 옥수수 감자빵을 만들며 기다림을 배우듯 귀촌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구들빵도 제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로망입니다. 이거 한번 떼놓으면 이틀은 뜨뜻하게 자요. 밤에 잘 때 구들빵 가서 자야지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이 있어요. 귀촌 선배 부부는 그 소망들을 이루며 사느라 손발이 더 바빠졌습니다. 그 처음에 와서 심었던 게 상추죠. 너무 예뻤어요. 네. 그리고 되게 싱싱합니다. 귀촌에서는 거의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으니까 거의 이제 그리고 또 직접 재배한 야채를 또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농사도 요리도 자신 없지만 마을 일은 한번 해보고 싶었답니다. 직장 생활하며 쌓은 내공이 힘이 됐다는군요. 아빠 벌써 쉬어도 돼? 뭐 이런. 아빠 벌써 놀아?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마을에서 일하는 취직을 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일꾼으로 일하면서 요리 솜씨도 늘었습니다. 샐러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이번엔 남자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요거 방풍 맛이 굉장히 순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질경이 말린 거고요. 그 말린 취나물. 네. 나물에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들은 다 나물을 많이 먹는 나이대고 하니까. 질경이. 오늘 요리 체험의 주인공은 나물. 방풍나물과 질경이의 취나물까지 지역에서 나는 나물들을 듬뿍 넣고 만두를 만들어 볼 거랍니다. 벌써 나물 향이 느껴지는 것 같죠? 겨울에는 만두 많이 해 먹자. 손이 많이 가긴 해도 네, 맛있고 영양도 풍부하고. 솜씨 좋게 나물로 소를 만들어 놓으면 다 같이 손을 보태 만두를 빚습니다. 나물 만두는 다들 처음이라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산에 가서 지게도 져갖고 지게 지고 나무도 좀 잘라서 오고 그 자연인처럼 한번 체험을 하고 싶어요. 나무지게를 지고 연탄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연탄불에 나물 만두국 끓이기도 이렇게 함께하니 새로운 추억이 됩니다. 이 반려사리도 처음 왔는데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진짜 제가 행복하게 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향긋하게 나물 향을 품은 이 만두처럼 새로운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한계령의 겨울나기 체험이 준 최고의 한 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새해 같은데? 사람 사는 맛이 이거겠죠. 나물향 진짜 많이 나요. 아, 많이 넣었거든요, 나물을. 한계령 밑에 산에서 산다 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노후에 제 나름대로 의미를 보면 멋있는 삶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풍족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그림들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사시는 모습 보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됐고 조금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한계령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준식 씨에겐 매일 그 길을 달리며 사는 꿈이 생겼습니다. 진짜 천지차이죠. 여기는 도시는 거의 빌딩 숲, 여기는 양쪽이 거의 다 산이니까 산이고 지금 겨울이라 또 하얗고 이러니까 저절로 뛰게 만들어요. 급할 게 없습니다. 풍경도 바람도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오릅니다.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런 풍경 속에서 뛰는 게. 이건 나만이 갖고 있는 지금 유일한 행복이에요. 그 길 가장 높은 곳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릅니다. 그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돼요. 흥미롭고 남은 시골에서 생활이 정말 기대가 돼요. 제2의 인생이니까. 한 발 한 발 고단함을 견디며 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한계령이 거기 있습니다. 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요, 이 평탄한 길보다는 좁고 험한 길을 이리 돌고 저리 돌면서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르막길을 넘고 나면은 한숨 돌릴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겠죠. 그러니 힘들어도 지치지 마라 하면서 한계령이 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힘을 내죠. 네, 보겠습니다. 와.